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재수업 어떻게 진행할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연사가 좀 많이 있어서 최대한 좀 요점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에 기하학동 비율을 한번 조금 보시면 이제 수학 수원스투하고 미적하고 기하고 확통인데 일단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는 조금 더 미적에 집중되는 모양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미적 기하 확통이 보통 골고루 나오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확통을 한 번도 안 냈고요. 세 타임 중에서. 그리고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도 이제 미적에 올인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뭐 중앙대부터 해서 홍대까지도 보시면은 이제 골고루 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뭐 경희대 기하가 안 나왔다든지 의치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미적이 안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는 원래 이제 유명하게도 미적만 나오는데 그래도 의학 계열에서는 그래도 기하를 좀 내는 편이었는데 기하가 이제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서 올해도 근데 그거를 이제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재작년에는 그래도 더 골고루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골고루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대 자연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대비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죠? 중대 자연은 올해부터 기하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학만 지금 이제 기하가 나온다고 이제 확정 지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여름방학 내에 기하학동 개념 완성을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 완성이 어느 정도냐고 하시면 수특 정도 난이도는 좀 그래도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 친구들이 다들 당연히 학교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완전 벼락치기를 했었고 거의 남아있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 문제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안에는 기하학동 개념을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그 이후로는 사실 할 시간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기출 조금 풀어봐야 되죠. 그리고선 이제 구모 끝나고 나면은 구모부터는 수능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전에 기하 확통을 무조건 끝내야 된다. 네,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거는 뭐 적분이 빈출된다라고 말하기도 너무 입 아플 정도로 그냥 적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심도 깊게 나오고 최근에 수능에서는 적분이 굉장히 라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대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이제 적분 심화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적분은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은 로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우리가 9월 중순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가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럼 정시만 프로 정시로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논술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냐면 없어요. 그럼 그걸 날릴 거냐? 아니에요. 그럼 논술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한테 잘 맞는 학교는 모르지. 그치만 우리 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를 찍는 거죠.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능 최저는 이 정도는 맞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학교일지 아닐지 알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로 제가 이제 매년 친구들을 보면은 준비하는 친구는 논술 준비하는 친구는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그 소수의 친구들만 제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지원했으니까 쓸어 가는 거예요. 안 보러 가는 친구도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발표한 학교들이 몇 군데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가 이하 모거든요. 수능 최저가. 근데 이하 모를 못 맞추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을 못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정말 눈 감고 찍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 로또라고 하는 분들은 과연 준비를 하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논술 지원 전략을 제대로 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본인한테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가장 그나마 이제 좋은 방법은 기출들을 좀 풀어보면서 친구 스스로 풀어보면서 이 학교 문제가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다.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이걸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요. 내가 잘 풀려. 그럼 다른 친구는요? 잘 풀리겠죠. 쉬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기가 너무 그 큰 그림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어려워. 엄마 난 이 학교 진짜 안 맞아. 누구한테는 안 맞는 학교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여기에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는 조금 잘 안 맞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사실 스스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렇지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닌다. 그러면 이제 3개년 정도 기출을 풀면서 본인이 좀 판단을 하면서 그래도 지원하는 게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하실 수 있고 육모, 구모를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잡으시는데 절대로 높여서 잡으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보수적으로. 우리 친구가 이제 육모 사실 이번에 좀 쉬웠다는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육모도 안 나왔고 구모도 최저가 안 맞췄는데 그치만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지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능 최저는.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육모, 구모까지 보시고 우리 아이가 두 번 다 못 맞췄다. 그러면 그 학교는 아쉽지만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남의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진짜 자기 아이면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저도 알지만 그렇지만 이 최저 때문에 못 이제 합격이 안 된 친구들이 너무 제가 많이 봤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한국사 등급을 못 맞춰서 못 간 친구도 정말 매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등급 별거 아닌 것 같죠. 4등급, 5등급이. 근데 그거 못 맞춘 친구가 매년 나와서 이제 저한테 선생님 진짜 너무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너무 항상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 이제 브로셔를 보셔도 이제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수능 연수를 완성한다라고 얘기하면 친구들 이제 코웃음 칩니다. 교과서 있지도 않은데 나는 뭐 이렇게 그쵸. 그렇지만 이제 모든 기본은 결국 본질은 교과서예요. 교과서의 개념이고 정말로 이제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개념이 잡혀 있지 않진 않죠. 근데 이제 이 개념들은 좀 잘못 잡고 있는 오개념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이 본인이 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아는 가장 실력이 빠르게 완성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교과서의 개념과 교과서의 증명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논술 안에서 녹아나는지 또 논술을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도 관리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2개월에 한 번씩 전화 상담 드리면서 현재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학교 라인을 좀 고민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왜냐면 매주 성적이 나가긴 하지만 그 성적만 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딱 객관적으로 알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수업은 4단계 반복 복습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주차에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첫 주차 수업에 대한 숙제가 나가요. 다시 쓰기고 이 숙제에 대해서도 다시 피드백 이제 첨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주차에는 이 내용에 대한 실전 모의 논술을 봐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친구들이 전날이라도 정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2주차의 실전 모의를 보면 그 실전 모의에 대한 대면 첨삭을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이제 4번이나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한 이제 문제를 계속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거를 공부할 필요 없이 사실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제가 주는 교재와 이제 다시 쓰기 숙제만 충분히 열심히 한다면 이게 성적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당연히 공부를 하면 성적은 오릅니다. 언니. 그죠?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일단 1, 2, 3교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교시에는 지난 수업에 대한 실전 모의 논술을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 뒤에 이제 그 시간 동안 대면 첨삭도 이루어지고요. 그 뒤에 해설 그리고 나서 이제 빈출 주제 강의가 이렇게 11주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매주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성적이 나가고요. 이 성적은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아이디하고 비번하고 알려드리면 이제 학생도 어머님 아버님도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100점 만점에 지금 이 친구는 이제 66점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66점 이렇게 이제 맞았고 지금 이제 뭐 개념 심화 통합 응용 기본 개념 활용 중에서 우리 친구가 지금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잘하고 있는지 참고로 이제 초록색이 이 친구고 보시면 여기 회색이 이제 평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는 조금 잘하는 편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8월 말 9월 초에 학생 개개인에 맞춘 1대1 수시 지원 상담을 하고요. 이건 이제 저희 학원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하시는 건데 이제 친구들의 매주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에 답안지를 다 스캔을 해놓고요. 그 스캔본을 모두 다 확인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한테 가장 잘 맞는 학교, 그다음에 이 친구의 이제 부족한 부분, 그래서 안 맞는 학교들을 골라서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6개 학교를 쓴다면 이제 어느 학교를 이제 써야 하겠다라고 이제 딱 결정을 해서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제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 합격생 중에서 합격 수기를 써줬던 친구인데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 설명회를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이제 이대 4년 전장으로 들어간 친구고요. 수능 등급 보시면 23, 244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본인도 못했다고 하고 이 친구는 사실은 이제 예체능을 대비하다가 막판에 고2 땐가 틀은 친구예요. 고2 땐가 이제 틀어가지고 수능을 해야겠다 내가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수학을 본인이 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고 좀 힘들다라고 했지만 이제 잘 보시면 이제 개념을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좀 차근차근 개념 알려주고 좀 늦게 논술을 시작한 것 같다는 걱정이 무색하게 좀 빠른 속도로 수능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익힐 수 있게 도와줘서 본인이 좀 잘 익힐 수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본인의 프리스타일에 맞는 학교들을 추천해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맞게 원서를 쓸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학교를 지원하면 좋을지를 알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컨설팅은 논술 실력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논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논술을 직접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제 1년 커리는 지금 이제 6월에 확통 진행하고 있고요. 7월부터 9월까지 11주 실전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하 확통, 그러니까 미적 기하 확통을 모두 나가지만 기하 확통의 기본 개념을 모르면 들을 수 없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기본 개념도 서머리 따다다닥 이거 알지? 이거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짚어주지만 그 설명을 다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수업이다. 모든 수업들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실전 특강이 시작하더라도요. 보통 기하 확통은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말 9월하고 8월 말 이쯤 이제 보통 선생님들 다 기하 확통이니까 그 전까지라도 꼭 대비를 하신 다음에 실전 특강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시간표는 이제 S반 연고 한성서 중경희 C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H반 이렇게 있고 이제 약수령 반도 있습니다. 요거 시간표는 아마 받으신 게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특강 안내를 잠깐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날짜가 예정이에요. 요일이 예정인데 아마 더 바뀌진 않을 것 같지만 중앙대 창형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중앙 창형 뭐냐면 현재 고3만 지원 가능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출제 범위가 미적에서만 출제돼요. 기하 확통 안 나오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이전에 시험을 칠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모의가 이미 시작됐고 모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능만 지금 그러니까 미적만 6문제 소문한 기중 6문제가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 시험도 이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고3인데 미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확통런이 70%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적을 준비한 친구들은 이미 조금 강점이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출제 범위가 미적이기 때문에 현재 고3인데 이제 내가 중대를 가보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확통 특강은 지금 예도 3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확통 특강은 교과서 이제 기본 개념부터 해서 좀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까지 같이 푸는 특강인데요. 총 3회 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특강 확통을 알고 있긴 하지만 좀 한번 서머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들어도 괜찮고요. 완전히 노베가 들어도 사실 기본 개념부터 이제 설명할 거긴 한데 좀 진도가 타이트하게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 조금 감안하고서 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결국 우리 아이가 다른 게 안 된다면 결국 논술을 해야 되고 그럼 논술을 한다면 이제 어느 학원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꼭 잘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온다면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